오늘은 서울대 과목 티어 매기기 2탄이에요. 이전 영상에서는 저학년 서울대 컴공과 과목들의 등급을 매겼다면요. 이번에는 고학년 과목들의 등급을 매겨보았어요. 3학년에 수강하는 졸업 필수 과목 알고리즘의 티어는 A로 매겼습니다. 프로그래밍 구현에 필수적인 알고리즘 교양과 유명 알고리즘을 잡아보는 과목이에요. 교과서는 CRLS라는 아주 유명한 교과서를 나가는데요. 제가 아는 영재고 출신 어느 분은 이 책의 연습 문제를 과거 때 다 풀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영재고는 뭐하는 인간들이 다니나 새삼 경외감이 들고요. 알고리즘 수업은 CRS 책을 기반으로 기초 알고리즘을 배우는 식으로 나가요. 수업 자료는 이런 식으로 수도 코드를 배우던가 알고리즘의 시간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수업을 들었을 때는 과제로 CRS의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나갔습니다만 학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배운 알고리즘을 짜보는 과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받은 과제가 아닌데 굉장히 특이해서 가져왔는데요. 이 과제는 천하제일 코딩 대회를 열어서 가장 빠른 알고리즘을 작성한 수강생 팀에게 200만 원을 증정했다고 하는데요. 과제 내용은 영어로는 이렇습니다만 영어는 현기증난이 넘기고요. 작은 그래프 A와 큰 그래프 B가 주어지는데요. B에서 A와 똑같은 구조의 부분 그래프를 찾아내는 문제예요. 이 예제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부분 그래프가 있고요. 이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알려진 정답이 없는 문제고요. 적당히 아이디어 잘 내서 잘 분석하는 코드를 짜야 되는 그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튼 저는 A를 매겼는데요. 제가 수강했을 당시에는 과제도 쉽고 수염도 쉽게 내주셔서 아주 편안했기 때문이죠. 3학년에 수강하는 전공 필수 시스템 프로그래밍은 C를 매겼습니다. 링킹, 가상 메모리, 페이지 폴트 등 유닉스 운영체제에서 코드를 어떻게 짜는지 이론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컴퓨터 구조 과목이 연계 과목인데요. 컴퓨터 구조를 잘 이해하지 않는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를 못할 위험이 있고요. 교환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카네기 멜론의 교환을 그대로 씁니다. 과제로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컴퓨터 시스템 체계 과제를 나가는데요. 링크랩, 데이터랩, 쉘랩, 말롱랩, 캐시랩, 커널랩, 프록시랩 이런 것들을 나가게 되고요. 이쯤에는 공부는 어느 정도 포기한 즐기는 자의 모드가 되어버리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과제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푸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면 학점이 개 작살난다는 단점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는 굳이 묻지 마시고요. 3학년 전공 선택 오토마타 과목은 A를 매겼어요. 이 과목을 수강했을 때는 동명의 게임만 떠오르는데요. 싸우는 기계 인형 만드는 과목은 아니고요. 오토마타는 프로그램의 행동을 추상적인 수학 그래프로 바꾸어서 이해하는 과목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려운 프로그래밍은 집어치우고 비교적 눈높이에 맞는 수학 그래프 정도로 치환해서 표현하기 때문에요. 여느 3학년 전공 과목답지 않은 무난무난하고 안성맞춤인 과목이에요. 과제도 이런 식으로 수학 문제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요. 종이에 그래프와 화살표 정성스럽게 적어서 내면 돼요. 후반부로 가면 투링머신이나 멈춤 문제 같은 증명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이게 실현의 전부고요. 유튜브에 있는 인도 형님들의 강의를 보면 어느 정도로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런 호감 가는 과목이기에 A를 딱 매겼어요. 이쯤에서 한번 번외로 수학과의 전공 선택 과목들을 살펴볼게요. 서울대학교는 통합과의 과목을 수강하고 행정실에 서류를 내서 전공 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한도는 12학점까지고요. 모든 과목이 되는 건 아니고 주전공과의 연관이 있어야 인정이 되는데요. 수학과의 대부분 과목들이 인정이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컴공과 졸업에 필요한 전공 학점을 채우기 어려우면 수학과 과목들이 많이 애용되는 편인데요. 저는 3학점 미분 방정식만 듣고 변경을 했습니다만 보통 3학점에서 6학점 정도를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주로 수학과 수업줄 중에서 그나마 기초를 다루는 미분 방정식, 선형대 수학, 집합과 수리논리 이 세 과목 정도가 애용되는 편이고요. 이런 수학과 과목들을 수강하는 부류들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전공 과목을 들으면 코딩 과제가 많으니까요. 수학과 과목으로 잠시 피신하려는 그런 부류고요. 다른 하나는 수학을 너무 사랑하는 부류인데요. 수학과 컴퓨터공학과를 복수 전공하는 그런 무서운 선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이 둘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굳이 묻지는 마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3학년 전공 선택 과목 운영체제는 D를 매겼어요. 운영체제는 컴공과 학부 과목의 꽃이라고 불리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컴퓨터과학과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을 집대성해서 끝장을 보는 가장 도전적인 과목이라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은데요. 이게 꽃이면 일반적인 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썩은 냄새나는 아플라시아나 마약 만드는 양귀비, 벌레 잡아먹는 식충식물 같은 꽃도 꽃이니까요. 일반 꽃이 아니라
해내온 것이 운영체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과목은 졸업 선택인데 보통 수강 신청에서 인기 과목을 잡지 못해서 수강하는 똥손과 아무것도 모르고 대충 신청한 아싸, 그리고 공부에 미친 광인이 수강하게 되죠. 두껍고 어려운 이론 내용과 말도 안 되는 코딩 과제가 교차적으로 나와서 사람을 휴학마렵게 하는 마성의 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C를 이용해서 리눅스 운영체제를 직접 수정해야 하는 조절 과제는 정말 난이도가 골 때리는데요. 일단 조금이라도 잘못 코드를 짜면 만든 운영체제가 이유도 없이 절해상을 가버리는 현상, 즉 커널 패닉이 오는데요. 그때마다 저도 같이 뒷목이 당기며 패닉이 오고요. 이걸 극복하면서 과제를 해야 하며 C의 매크로로 뒤번역된 운영체제의 코드의 일부를 읽기만 하면 그야말로 하얀 건 화면이고 까만 건 코드고요. 역시 리눅스 같은 건 일반인이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슬픈 역사가 담겨져 있으므로 이 과목은 D를 매겨보았어요. 3학년 전공 필수 과목인 하드웨어 시스템 설계에는 C를 매겨보았어요. 논리 설계 과목의 3학년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릴로그라는 듣도 보도 못한 언어로 모듈을 짜서 내야 하는 과목인데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행령의 계산기를 직접 짜는 게 목표예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아무튼 이 언어로 모듈을 만들어서 보고서까지 써서 매주 내야 하는, 거기에 퀴즈와 시험까지 있는 매우 독특한 과목이에요. 슬픈 사실은 이 과목이 졸업 필수라는 점인데요. 과제를 하려면 실습실에서만 가능한데요. 좀 헤매게 되면 매일같이 실습실에 가서 왜 안 되지 하면서 삽질을 하면서 베릴로그 코딩을 해야 하는 과목이에요. 논리 설계가 화요일 저녁까지 사람을 붙잡아놨다면 이건 안 되면 될 때까지 학교에 사람을 묶어주죠. 비약적으로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C를 매겨주었어요. 3학년 전공 필수 과목인 창의력 통합 설계는 A부터 F까지 중 하나를 매겨보았어요. 창의력 통합 설계는 3인 1조의 졸업 필수 팀 프로젝트 과목이에요. 수업은 전혀 없고요. 첫날에 기업 하나 고르고 그 기업에 프로젝트를 해서 3번의 발표와 보고서 제출하는 과목이에요. 결국 이 과목을 잘 끝내려면 자신의 능력, 고른 프로젝트, 그리고 기업 담당자의 성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3개 중에서 하나만 별로여도 한 학기가 몹시 불행해지는 과목이에요. 첫날에 쓱 기업 발표를 보면서 좋은 주제를 고르는 선구안을 가지면 한 학기를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발표날 다가와서 죽겠는 몹시 괴로운 과목이 돼요. 그래서 이 과목은 사람에 따라서 A부터 F가 될 수 있기에 그렇게 매겼어요. 3학년 전공 필수 과목 소프트웨어 개론의 원리와 실제는 F를 매겨주었어요. 소프트웨어 개론의 원리와 실제는 4인 1조의 졸업 필수 팀 프로젝트 과목이에요. 장고와 리액트로 되어 있는 SNS 웹 어플리케이션을 4명에서 만드는 과목이에요. 한 학기에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리덕스,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를 배우죠. 안타깝게도 이해가 가려고 하는 건 자바스크립트 정도가 한계고요.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 홈페이지 메뉴에 보면요, 이걸 사람 읽으라고 써둔 게 맞는지 조금 의심이 들어요. 초반부에는 이렇게 개인 과제가 나가는데요. 처음엔 오프라인 오목게임 만들었다가 여기에 온라인 기능도 추가하는 식으로 하나하나 요구사항이 높아지는 과목이에요. 그러니 한 주라도 과제 안 내면 도미노처럼 이후 과제는 할 수가 없게 된답니다. 아무튼 조별 과제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 과목은 후다닥 리액트와 장고를 배우고요. 억만진창으로 SNS를 프로그래밍해서 제출하면 돼요. SNS라는 게 솔직히 이빨 빠진 학부생 소꿉놀이로 만들어도 작업량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과목 수강한 그 학기는 죽었다 생각하면 돼요. 이 과목 이후로 저는 개인적으로 SNS 개발 소리만 들으면 일종의 알러지 반응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게 후천적 알러지를 만들어준 과목이므로 F를 매겨주었어요. 3학년 전공 선택 과목인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은 B를 매겨주었어요. 이 과목은 프로그램의 언어의 문법들, 예컨대 if, while, assign, 타입 추론 등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수학적으로 배우는 과목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은 시험은 없고 갈수록 매운맛이 되는 다양의 과제로 점수를 매기는데요. 오케멜이라는 특이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덱을 가지고 리스트라든지 딕셔너리라든지 이것저것도 만들고 함수도 만들고 그런 특이한 언어예요. 이 언어에서 배열의 길이를 구현하는 코드예요. 도통 모르겠으니 파이썬 버전으로 제가 고쳐왔고요. 뭐 이런 식으로 덱이랑 제기 함수를 가지고 한 땀 한 땀 작성하는 언어고요. 코드를 잘못 짜서 신텍스 에러가 나도 어디서 났는지 안 알려주는 건 비호감이고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만 머리만 굴리면 제기 함수로만 짤 수 있을 것 같은 코드가 나오고요. 뒤로 갈수록 파이썬으로 짜도 코드가 100줄이 넘어갈 각이 보이는데 신텍스 에러도 잘 안 알려주는 언어로 모든 걸 제기로 짜려니 살짝 골이 아프고요.
그러나 시험이 없는 점이 너무너무 호감적이었기 때문에 B를 매겨주었어요. 다시 번외입니다. 3학년 졸업 필수 과목인 공학개론 시리즈인데요. 일괄 쿨고래로 F를 매겨주었어요. 서울대 공대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 공대학과 개론을 하나 들어야 하는데요. 선택지에 있는 건 산업공학, 건설환경공학, 재료공학, 화학생물공학, 에너지자원공학 이렇게 5개인데요. 이 과목들을 저는 2학년 때부터 하나씩 골라서 수강 신청했다가 수강 취소를 반복하곤 했어요. 모든 과목들이 너무너무 외울 것도 많고 어렵고 골치도 아프고요. 이런 걸 전공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걸 배우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결국에 저는 졸업학기에서나 산업공학개론을 들으며 겨우 졸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싸그리 모두 F를 매겨주는 선택을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 전공 선택 과목인 컴퓨터 비전을 B로 매겨주었어요. 컴퓨터 비전은 이미지 처리 이론과 구현 알고리즘을 배우는 과목이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미지에 필터를 먹이거나 보정을 하는 아이디어를 공부한 후에요, 구현하기 위한 수식이나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과목이고요. 시험을 안 봐서 아무 부담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다만 5개의 과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미지에 블러나 합성, 보정관을 하는 이론을 배우는 통에 굉장히 흥미롭지만요, 그건 그거고 과제가 좀 복잡한데요. 수업 시간에 수도코드로만 배웠던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는 과제고요. 단 파이썬과 넘파이만 써서 작성해서 내야 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 블러 매기고 이미지에서 선 찾고요. 두 이미지 합성하고 이미지 속에 움직이는 물체 감지하고 이런 걸 구현하면 되는데요. 저학년에 수강했으면 절대 못 풀고 화려하게 복사했겠지만요, 이 과목을 수강했을 때쯤에는 대부분 살짝 고생하는 정도로만 끝나고요. 이론 자체는 굉장히 느낌 있고요. 시험도 없기 때문에 과제가 좀 매운 거 빼고는 나름 들을만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A를 매기게 되었어요. 이렇게 고학년 과목들로 티어를 전부 매기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올렸던 저학년 과목 티어 매기기를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해주셔서요, 관으로 보냈던 3, 4학년 버전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